저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면 당연히 팔고 싶은 사람만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선이 완전히 뚫려버리면은 또 하염없이 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웠지만 네. 저 지금 역배열 상태잖아요. 저거 한동안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의 1년 네. 이상을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껌이 저물고 젤리의 시대가 열린다. 보통 씹는 간식, 추잉푸드라고 하면 바로 껌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껌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젤리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편의점 체인의 통계를 보면은요, 이 젤리가 껌을 추월한 건 지난 2017년부터인데 올해 매출을 보면은요, 젤리가 껌보다 4배나 더 많이 팔렸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국민들이 껌을 안 씹는 건데요. 롯데제과의 껌 매출은요, 올해 40% 가까이 줄었고 작년에도 이미 25% 가까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껌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를요, 이 마스크 때문에 씹기가 불편해서라고도 하고, 또 요즘 MZ세대 소비자들이 껌보다는 젤리를 너무 좋아해서라고도 합니다. 또 아예 이 산업, 또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껌 판매가 줄어드는 건 또 자연스럽다고도 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 과거에 잘 나갔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껌의 시대도 이렇게 저물어 갈 것도 같습니다. 자, 11월 27일 목돈연구소, 오늘의 첫 곡은 이 곡 어떨까요? 김현철입니다. 달의 몰락.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도 목돈연구소는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하고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이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었었고요. 껌을 정말 많이 안 씹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젤리파였었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젤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쨌든 국민 간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브랜드인데 제가 엄청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MZ들도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껌이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고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과거에 탑이었던, 영화를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리 바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정근님, 저는 유튜브를 TV로 연결해서 목돈연구소를 자주 보는데요. 정 소장님 얼굴도 또 자료 화면도 크게 보니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화면 크게 해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나중에 유튜브에 다 저희가 다시 보기를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도 많고요. 또 크게 보면은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안산에 사시는 박문규님이 요즘에 정말 드문데요. 직접 이 손편지, 필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요. 또 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부탁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너무나도 잘 받았고요. 또 우리 박문규님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 정성이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손편지. 자,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인별그램 있는 거 아시죠?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사진도 있고요. 소개된 ETF 종목도 있고 오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자,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의 입문 코너. 요즘엔 기술적 분석 배워보고 있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이 코너야말로 방송 다 들으시고 유튜브로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표나 그림 같은 거, 차트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해가 빨리 될 테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사기 실화 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가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 요즘에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우리의 목돈을 빼앗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승민 님이요. 이 주식학 개론 1열에서 공부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출석 체크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부담 느끼죠? 뿌듯합니다. 아, 뿌듯해요. 부담이란 없다. 뿌듯하다. 주성우님, 저는 주식할 때 거래대금과 일본 캔들만 봤는데 더 많이 챙겨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하셨는데,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즉, 다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죠. 헷갈릴 수 필살기는 있어야 되죠. 아, 맞아요. 필살기 있어야 됩니다. 네. 자신만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맥점. 음. 그게 뭐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성우님이 더 많이 챙겨보면 도움도 되겠으나 이거 다 보다가 보면 어떤 막 블랙홀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 가끔씩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 이게 이런 줄 알았더니만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이것도 높이기 위해서 아니고. 봤는데 이거 아니네 이럴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필살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자,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봉차트, 캔들도 했었고요. 이동평균선도 했었고 추세 분석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패턴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반전형 패턴, 즉 상승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하락하는 거고요. 네. 또 하락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이제 상승을 하는 그 반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지속형 패턴입니다. 네. 정의를 좀 살짝 내려주시고 바로 들어가죠. 네, 뭐 지속형 패턴 바로 반전형과 마찬가지죠.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네. 이번에는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그 패턴이 이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특정한 이제 패턴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정한 이런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지석이 될 수 있구나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상승 추세에서 나오게 되는 지속형 패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하겠구나라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뭐 반대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턴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칭도 있고요. 상승, 하락형, 뭐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형 등등 굉장히 좀 많은 패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좀 유명한 것들 또 네. 많이 언급되는 것들 삼각형 패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삼각형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상승도 있고요. 이제 하락도 있고 대칭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대칭 삼각형 패턴을 좀 살펴볼게요. 예.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 나온 만큼 그대로 이제 역으로 딱 뒤돌렸을 때 그만큼의 상승폭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차트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추세선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그려지려면 일단 두 가지 면이 있어야겠죠. 네. 마지막 한 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 추세선과 아래쪽 추세선이 있는데 일단은 고점은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점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하나 있고 상승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은 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고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은 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일정한 지점에서 도달하게 되고요. 그 도달하게 됐을 때에 이 선을 이 봉 캔들 자체가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일단 이러한 패턴이 좀 나오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칭 삼각형 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차트를 좀 보면서 이거 그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사례를 좀 찾아왔는데 지금 저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제가 이제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장대 양봉 이제 보시면 딱 아시겠죠.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연달아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크게 시세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제가 선생님 이제 네. 11월에 이제 한번 시세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월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 1월로 넘어오면서 네. 주가가 하락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떨리죠. 엄청 떨리죠. 예, 예.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저렇게 추세선 두 개를 끊고 지금 주가가 이제 저 검은색 부분 꼭지점을 뛰어넘을 때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저걸 돌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대칭적으로 저 삼각형의 크기만큼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대칭 삼각형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던 추세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죠. 네. 그래서 이 대칭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그 대칭한 값만큼 좀 상승한다라고 보시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익 실현은 저때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일단은 위에 대칭 중에 위에 삼각형에서 꼭지가 나왔을 때. 그렇죠. 예. 꼭지가 나오고 더 가면은 이제 더 상승을 하는 거고 저렇게 이제 눌림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해서 저 신호를 보면 조금 더 상승의 신호가 남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락 삼각형도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또 하락 삼각형을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상승할 때는 사실 우린 괜찮아요. 왜냐면은 수익이 좀 줄어들 뿐이지 네. 괜찮은데 하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피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1층이고요. 또 들어갔는데 지하 1층이고요. 이럴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게 네. 또 차근차근 또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 삼각형은 고점끼리는 연결하고 때 똑같이 저점끼리 연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이 수평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일정한 지지선을 만드는데 그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삼중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선은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지고요. 고점이 이어진 선이 네.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좀 그림을 보셔야 좀 그렇죠.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그림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수평으로 주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평 추세세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삼각형을 좀 크게 그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 사이를 잇게 됐을 때 네. 이제 주가가 이탈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평 추세대를 무너뜨리는 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거래량도 배우겠지만 이 단순한 심리를 이해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네.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매수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땐 저 심리로 봤을 때는 저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면 당연히 팔고 싶은 사람만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는 힘이 약하게 됐을 때는 어떤 지점이든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하락 삼각형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저 이제 수평 추세대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할 때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런 지지 라인이 뚫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상황은 대형 사고 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계속 이게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하면서 계속 매집을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왔을 텐데 그렇죠. 저 선이 완전히 뚫려버리면은 또 하염없이 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웠지만 네. 저 지금 역배열 상태잖아요. 저거 한동안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의 1년 네. 이상을요. 네, 네, 그런 엄청나게. 것이 하락 삼각형이고 네. 하락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해서 지속형 패턴 쪽에 있고요. 네. 좀 반대로 가면 그게 상승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 삼각형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 부분은 수익을 조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하락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형 패턴, 이것도 네. 한번 볼까요? 네, 깃발형 패턴은 일단은 먼저 이제 모양을 조금 볼게요. 네. 이게 주가가 1차적으로 이 상승 깃발형 같은 경우는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보통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양이고 네. 그 반대는 이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게 이제 마지막 그 선들을 제외하시면은 약간 깃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 차트에서도 비슷한 딱 이 추세대들을 그리면은 딱 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더 무너지겠구나. 그렇죠. 네, 하락의 지속형 이 깃발형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온 이후에 일시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인이 돌파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네. 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선 하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선을 그리면 깃발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랫라인에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 깃발형을 바탕으로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상태는 상승 깃발형.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깃발형에도 상승형과 하락형이 있습니다. 이제 상승형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으로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패턴을 완성하게 되고요.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차트도 그 이후로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1차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횡보하거나 약간의 좀 주가가 떨어질 때 예. 우리가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 이런 깃발형에 대한 패턴 흐름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급등주들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깃발형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한번 급등주들 한번 점검해 보셔도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추가적인 상승 또 지속하는 하락이 계속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하락 혹은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저런 패턴형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쐐기형 한번 볼까요? 상승 쐐기, 하락 쐐기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쐐기형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제 삼각형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쐐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쐐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 쐐기형 같은 경우도 상승과 하락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네. 다른 패턴과는 좀 다르게 상승이면은 하락하게 되고요. 네. 하락 쐐기형이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게 좀 특별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쐐기가 삼각형이랑 비슷한데 그렇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저렇게 돼 그림이 있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쐐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전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거고 네.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딱 보면 상승 쐐기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를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 하락하게 되고요. 네. 하락 쐐기형이 나오면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네.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쐐기형 같은 경우는 한 가격대로 추세가 좀 모이잖아요. 모였다가 이제 모여서 멈춰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의 심리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움직임에 따른 이제 확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락 쐐기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이제 저점 부분으로 아예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네. 다시 저기에서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꼭지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상승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정한 가격대로 계속적으로 사주면서 고점 부분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꼭지가 지정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근데 저 쐐기는 잘 보면은 약간 반전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네. 반대여서 그래요. 이름이 반대여서 그런데 네. 그 이름만 바꿔서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상승세 경에서도 보시면은 이 이평선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왜 이름을 이렇게 반대로 지었는지는 네. 저도 조금 신기하기는 한데 네, 네. 일단은 반대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시기에는 바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패턴은. 네. 특히나 지속형 같은 경우는 수많은 반복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단번에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상승 잉태형이라든지 네. 이런 특정 하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필살기가 필요하다고 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딱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나는 이게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네. 혹은 이게 잘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조금 특화를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금 끝에 했던 상승 쐐기, 하락 쐐기, 그 쐐기가 이제 네. 화살촉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죠. 쐐기가 뭐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차트를 보고 이렇게 계속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쐐기가 찾아지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런 거였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건데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적 분석은 확률 한 70%, 80%. 그렇죠.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사실 7, 80%로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높네요, 근데. 엄청 높습니다. 한 네. 그럼 60%? 한 네, 55%만 해도 50%는 안 되지. 그거는 5대5잖아요. 근데 네. 사실 주식 격언에 네. 51%의 수익률만 유지해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공한 투자자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 확률을 높이는 게 그만큼 어렵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다음 시간이 거의 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으로 아닙니다. 거래량 보조지표 네. 이런 순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특히 이 주식학개론 코너는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면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보